자, 이번 시간에는 원소의 주기적 성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원소의 주기적 성질. 원소의 주기적 성질을 보게 되면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누구냐면 뭐니 해도 원소의 주기적 성질 그러면 바로 이 아이죠. 주기율. 이 주기율이 굉장히 많이 중요합니다. 이 주기율을 모르고서는 화학을 한다라고 할 수 없고 주기율이 돼야지만 여러 가지 화학 반응식. 그래서 원소의 주기적 성질인 주기율 다음이 화학결합. 이 다음 단원이 무엇으로 되어 있냐면 화학 결합이라고 되어져 있고 이 화학 결합에는 크게 세 가지인 공유결합, 그 다음이 이온결합, 그 다음에 금속결합. 실질적으로 이 주기율은 주기율의 단독형으로 나오지만 단독형으로 나오고 뿐만 아니라 이 화학결합하고도 연계가 됐기 때문에 이 단어는 따로따로 분리해서 공부하지 않아야 되고 같이 공부를 하셔야지만 하나의 완성된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로봇이 있는데 걔들이 탕탕탕 해서 합체 로봇이 될 거야. 마찬가지로 각계전투도 각각으로도 나오지만 합체로도 나오니까 꼭 이 단어를 꼭 잡아주도록 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보게 되면 주기율의 역사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할게요. 역사를 보게 되면 첫 번째 데베라이너라고 하는 아저씨가 계시네. 데베라이너. 근데 이 아저씨 같은 경우는 딱 하나만 신경 쓰시면 돼요. 뭐가 있냐면 밑줄 그어줄까? 3개씩 묶어. 세쌍원소. 세쌍원소로, 그러니까 이 아저씨부터 무언가의 규칙성을 찾아낸 거야. 규칙성을. 예를 들어 리튬, 나트륨, 칼륨이라든지 플로린, 염소, 브로닌이라든지 얘네들끼리 비슷한 성질을 갖고 있는데 원소들이 그냥 널브러져 있는 게 아니라 일정한 어떤 묶음들이 있어. 비슷한 성질들끼리 있을 거야 라고 해서 이 주기율, 여기서 가장 중요한 주기율, 주기적 성질. 그러면 여기서 제일 먼저 떠오를 단어가 뭐냐면 바로 이 단어예요. 규칙성. 규칙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거 잊지 않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 이제 뇰렌즈라고 하는 아저씨가 나옵니다. 뇰렌즈라고 하는 아저씨가 나오는데 이 아저씨는 원소를 원자량 순으로 배열했을 때 여기서부터 굉장히 중요한 게 나옵니다. 뭐가 나오냐면 바로 8번째마다 무엇이 나오는데 화학적 성질이 유사. 여기서 이제 앞에 8번째 뭐가 원자량 순으로 했을 때 8번째마다 화학적 성질이 유사함을 나타내는 걸 찾아내셨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그냥 세쌍원소죠. 그냥 비슷하게 이렇게 묶여있어가 아니라 원자량이라고 하는 애를 구분해 봤더니 8번째마다 뭔가 이게 나중에 뒤에 가서 무엇으로 만들어지니? 이게 후대에 가서 무엇으로 규칙이 돼? 바로 옥텟 규칙이라고 하는 아이로 완성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케이. 이 옥텟 규칙 굉장히 중요해. 알게 모르게 굉장히 많이 요긴하게 써먹으니까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나오는 이 아저씨가 멘델레예프라고 하는 아저씨. 러시아 아저씨야. 발음 이상해. 멘델레예프라고 하는 아저씨가 있는데 이 아저씨의 특징이 뭐냐면 이 뇰렌즈 아저씨랑 거의 크게 차이는 없어. 그래서 이 아저씨도 원자량이라고 하는 아이를 원자량 순서로 했고 현대의 주기율을 완성하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63종의 원소를 원자량 순으로 배열하였을 때 일정한 간격을 두고 성질이 비슷한 원소들이 주기적으로 나타남을 발견하였다라고 해서 주기율의 기초가 되어지고 이게 이 아저씨가. 근데 이 아저씨 중요한 건 뭐냐면 미확인 물질을 예측했다라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이 아저씨 그 당시 이때만 해도요
비활성 기체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이 아저씨가 몇몇 가지를 읽고 규칙성에 의해서 여기에 아직은 발견되진 않았지만 아마 이 아이는 있을 거고 이 아이 성질은 대충 요래 할 거야. 말도 안 돼. 그게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모르는데 있을 거야 라고 했고 게다가 성질까지도 유추했다라는 거야. 근데 나중에 후대에 거쳐서 그 아이가 발견이 진짜 있음을 발견해냈고 그 아이의 성질을 봤더니 맨델레이프 아저씨가 예측한 대로 맞아 떨어지는 거야. 예언자라고 봐도 된다는 거지. 어떤 건지 알죠? 그래서 이 아저씨가 대단히 훌륭한 아저씨입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현대에 와서는 이걸 사용하지 않고요. 모즐리라고 하는 아저씨 걸 사용합니다. 모즐리라고 하는 아저씨 걸 사용하는데 이유는 원자량으로 하다 보니 약간의 미스가 있더라는 거야. 그런데 이 아저씨가 이제 누굴 갖고 가냐면 바로 원자 번호라고 하는 이 순서로 바로 주기율을 완성하게 되죠. 주기율을 완성하게 됩니다. 모즐리라고 하는 아저씨에게서 여기서 이제 신경 쓸 건 이 아저씨는 원자량으로 했고요. 이 아저씨는 원자번호로 했다라는 거. 그래서 이게 바로 현재 주기율. 현재 주기율이 바로 얘가 되는 겁니다. 얘가 모티브가 되는 거고 얘가 얘 방향키가 되어줬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이제 보게 되면 밑에 주기율은 원소를 원자번호 순으로 배열할 때 성질이 비슷한 원소가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주기율의 원인 별표 쳐줄까요? 이 주기율이 나타나는 원인에 대해서 좀 알아보자. 원인. 왜 이러한 일이 발생을 할까? 왜 이렇게 규칙적으로 이런 아이들이 나올까? 라고 했을 때 바로 이 아이요. 이렇게 규칙성이 나타나고 화학적 성질이 여기서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이유. 이 아이는 누구 때문이냐면 그냥 전자 안 됩니다. 반드시 어떤 전자여야 돼? 원자카 전자이어야만 합니다. 이 원자카 전자가 뭔지 알죠? 우리 준환군 원자카 전자가 뭡니까? 그치? 가장 바깥쪽에 있는 전자를 얘기하는 거지. 가장 바깥쪽에 있는 전자인데 이 원자카 전자 수가 바로 화학적 성질을 결정해요. 그래서 원자과 전자수가 같으면 들어야 돼요. 원자과 전자수가 같다면 화학적 성질도 어떨 것이다? 비슷할 것이다. 오케이? 자, 그 정말 중요한 부분이니까 요 아이 절대 잊지 않도록 하셔요.